네, 여러분, 이번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 조동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기본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4강이에요. 먼저 아셔야 되는 거. 기능조동사라고 부르는 애들, 그러니까 주조동사, 기능조동사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돼서 얘네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do라는 애 보신 적 있죠? 이게 일반적인 동사는 이제 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녀석을 조동사로 쓸 때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동사의 원형을 r로 쓰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사 원형 자리에다가 현재 시제라든지 과거 시제라든지 ing라든지 pp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인형을 만든다라는 문장을 부정문을 만들고 싶을 때 그는 인형을 만들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그냥 he not makes a doll 이런다고 부정문이 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영어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나요? 네, 바로 do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do를 써주시고 이쪽에다가 수일치를 마친 다음에 not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do not 원형.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do를 이용해서 he does not make a doll 이래야지 그는 인형을 만들지 않는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문문 만들 때도 어떻게 됩니까? 걔는 인형을 만드니?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주어 동사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치한다고 해서 makes he a doll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does he make a doll 해서 do를 앞으로 보내서 do 주어 원형 이 형태로 쓴다라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형을 만들지 않아요. 걔는 인형을 만드나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강조용법이라 그래서 not을 쓰지 않고 그냥 두 다음에 바로 원형을 쓰면 걔는 진짜 인형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동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as가 뭐뭐처럼인데 그는 인형을 만듭니다. 제인이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쓸 때 요 makes a doll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d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인이 그러는 것처럼 그는 인형을 만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do라는 동사를 조동사로 쓸 때의 사용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have는 뒤에 pp를 들고 와가지고 완료형을 만들 때 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have pp에서 이 pp를 ing로 쓴다든지 뭐 과거 동사로 쓴다든지 여기다 현재 시제를 쓴다든지 원형을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have 투부정산 되긴 해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이 동사 형태를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네, 여기 중간에 not이 들어가서 has not made가 돼서 그는 인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 없어요. 여러분 have pp를 부정할 때는 have랑 pp 사이에 not이 들어가는 거지 저 앞에다가 does not을 붙여서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의문문 만들 때 이걸 has he made a doll 해서 걔가 인형을 만들었나요? 이렇게 쓰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인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모처럼 그녀가 그래왔듯이 해서 역시 이게 앞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 has만 가져다 써서 대동사로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비동사는 am, is, was, were잖아요. 이 녀석 뒤에는 ing가 오기도 하고 pp가 오기도 하고 투부정사가 오기도 해서 진행형, 수동태, 비투용법 이런 걸로 사용이 또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진행형을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진행형을 쓰거나 수동태를 쓰거나 비투용법으로 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얘 가지고서도 뭘 할 수 있다? 부정문을 만들면 not을 여기다 붙이면 되고 의문문을 만들면 is he making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대동사로 받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요렇게
그녀가 그러고 있는 중인 것처럼 그는 인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사로 앞 내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기능조동사로 do하고 have하고 be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동사는 사실 이 녀석이죠. will, can, shall, may, would, could, should, might, must 이 녀석이요. 그래서 이 조동사라고 부르는 애 중에서 이런 걸 서법조동사라고 법조동사, 서법조동사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can 다음에 make라는 원형이 왔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not을 넣어서 can not make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요. 근데 요걸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can he make a doll 이런 식으로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대동사로 앞 내용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알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조동사에 have pp가 붙는 형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오면은 not이 여기에 온다라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조동사의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을 만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 알 거지만 기본적으로 조동사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will은 뭐뭐 할 거야, 뭐뭐일 거야. can은 할 수 있다, 일 수 있다. shall도 뭐뭐일 것이다, may는 뭐뭐일 것 같다, 일지도 모른다. must 해야만 한다, 뭐뭐일 틀림없다. 이런 거가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문법 문제가 뭐가 나오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짠!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뭘 물어본 문제냐? 기본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do not을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를 했죠? 이거는 일반 동사 부정할 때 쓰는 건데 아니 may라는 조동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do not을 써요? 완전 폭탄이고요. 그리고 1번과 3번과 4번에선 not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조동사에 have pp 붙일 때는 not이 여기 들어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not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not이 여기로 갔으니까 틀렸고요. 여기에 not이 있어야 되는데 not이 여기로 가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되는 게 4번밖에 없어요. may not have mov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조동사를 올바르게 쓴 형태를 찾는 건데 그냥 그게 되는 게 4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이런 기본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기 드렸었죠. 지금 저희 이거 문제 풀 때 주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11번 문제를 보면은 would rather 요거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would rather가 나오면 뒤에가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staying을 씁니까? stay로 쓰는 거지.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would rather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고 번역하는 그 will, can, shall, may, would, could, should, might, must의 그냥 기본적인 조동사에서 조금 다른 게 좀 첨가된 녀석이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would rather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ing를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 드리는데 이 would rather는 이게 비교급이어가지고 이 ER에 맞춰서 여기 than이 쫓아옵니다. 여기도 지금 고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would rather가 이렇게 A than B 해서 would rather A than B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 하는 거보다는 요거 하는 편이 낫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보단 집에 머무르는 편이 나는 낫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녀석이니까 해석하는 법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것도 기본기 would rather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물어본 그런 문제였고 12번도 그런 문제였습니다. must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다음에 원형 써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다 to 부정사를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냥 to를 지우고 must be impaired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 쓰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기본기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려나요? have가 to 부정사랑 결합해서 사용하면 이걸 뭐뭐 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뭐 해야 한다인데 must는 무슨 뜻인가요? must도 뭐뭐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미 must가 해야 한다고 have to도 해야 한다는데 must랑 have를 같이 쓰면은
의미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must는 불필요합니다. 그냥 have to 부정사로 쓰면 돼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의미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must를 쓸 거면 must만 쓰고 have to를 쓸 거면 have to만 쓰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써서 틀린 거예요. 13번은. 이런 걸 문제로 낸다는 거죠. 자, 뭔지 보이시죠? 지금 우리 같이 묶어서 풀어보고 있는 거는 조동사의 모양, 형태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에서도 이번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이것도 이제 관용구로 어투 부정사가 있는데 이것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이것도 딱 모양 보면 알겠지만 이게 조동사 대용이라서 그럼 이걸 부정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까? do not을 쓰는 거는 어느 경우에 쓴다고요? doesn'을 쓰는 거는 일반 동사 부정할 때 쓰는 거라 이것도 이제 조동사 대용이라서 이거 부정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not을 엿다가 넣어가지고 not to 부정사 이렇게 쓰지. doesn't 지워주시고 여기다 not을 넣으면 네,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기본 형태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요럴 수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would rather잖아요. would rather가 원형을 쓰는데 than 나오면은 여기도 뭘 써야 돼요? 원형을 써야 되죠. 근데 지금 losing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lose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거 아까 앞에서 나온 거를 반대로 냈죠. 아까는 앞에 거 다시 좀 봐볼까요? 우리 아까 여기서 풀었을 때는 would rather 다음에 여기를 원형으로 쓰고 여기는 원형이 잘 되는데 여기가 ing라서 원형으로 바꾸는 문제였는데 이건 거꾸로 어디를 보여주고 여기를 원형으로 잘 썼는데 저쪽 뒤에 있는 건 ing를 써가지고 lose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일을 잃게 하는 건 안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그 노동당원, 노동의 레이버 유니언,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노동조합 멤버들이 소리를 질렀다, 대절이라고. 일자리를 잃게 하느니 죽는 편이 낫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4번의 losing을 lose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조동사를 형태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패턴들을 같이 공부해 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당연한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몰랐을 법한 내용인데 이번에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주세요. 짠. 자, 요 두 문장을 여러분들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자, 메이는 뭐라고 해석하나요? 혹시 이렇게 해석하셨을까요? 요렇게? 그는 거기에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셨으면은 완전 잘하셨습니다. 맞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이가 뭐뭐일지도 몰라라는 뜻이라서 걔는 거기 갈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했으면 잘하신 건데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메이가 뭐뭐일지도 모른다이니까 과거로 쓰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갈지도 모른다가 과거면은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걔는 거기에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번역하면은 과거형이죠. 근데 해석하게도 틀립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황당하겠지만 이 밑에 거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번역되면 이렇게 번역돼요. 걔는 거기에 갈지도 모른다로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얘를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조동사를 현재형, 과거형으로 쓸 때 이게 실제로 현재형,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실제 사용될 때는 이 둘의 차이를 조동사의 현재형을 쓰면은 가능성이 높은 거, 과거형을 쓰면은 가능성이 낮은 거, 즉 가능성의 차이를 물어보는 걸로 문제를 낼 때가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may go를 쓰건 might go를 쓰건 둘 다 갈지도 모른다라고 똑같이 번역을 하시되 어떤 차이가 있다? 조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과거형을 쓰면 가능성이 확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예시를 보여드리면 짠! 이 두 예문은 뭐라고 번역하시나요? 너 나 도울 수 있어? 너 나 도울 수 있어? 이거 두 개 다 can you help me나 could you help me? 뭘로 쓰던 간에 이거 둘 다 너 나 도와줄 수 있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말을 한 거 자체는 지금인데
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동사를 과거형을 쓰면은 공손해진다. 이런 말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can을 쓰면은 되게 세게 말하는 건데 could를 쓰면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can을 쓰면은 너 나 도울 수 있어? 하고 되게 세게 말하는 거라면 could you를 써버리면은 너 나 도울 수 있겠니? 약간 이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형이니까 너 나 도울 수 있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걸 could로 쓰게 되면은 너 나를 도울 수 있겠어? 있겠니?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과거형으로 하면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돌려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공손해집니다. 즉 말하는 이 어조의 가능성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회화체에서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말로 쓸 때는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 게 진짜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낮춰서 말하는 걸로 되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건 알아놓으면 진짜 좋거든요. 학생들이 요거 해석하는 법을 잘 몰라요. 요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I will do it 하면은 나 그거 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I would do it 요거 would로 쓰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하면은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할 거야 하니까 이건 과거니까 했을 거야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아니에요. 했을 거야가 아니라 밑에 것도 할 거야입니다. 다만 이걸 조동사를 과거로 썼기 때문에 되게 약하게 말하게 돼요. 즉 위에 거는 나 그거 할 거야 하고 되게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느낌이라면 저기다 would를 쓰면은 나 그거 하려고 하는데 할 건데 하면서 되게 약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를 쓰면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고 would를 쓰면은 그 말하는 어조를 확 낮춰가지고 가능성을 엄청 낮춘 게 돼요. 그래서 나 그거 할 거야. 그게 이거고 요거는 나 그거 하려고 하는데 점점점 약간 요런 느낌이 요 woul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엔 이 둘의 차이는 가능성의 차이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막 90% 이상의 엄청난 힘으로 말하는 거라면 이거는 막 10% 이하로 되게 약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이 would like의 경우 이게 원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게 여기서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이게 would가 없어요. 이게 would가 없으면은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게 좋아 하고 되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데 여기다 would를 넣어버리면은 나 그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점점점 하면서 되게 약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하다가 돼버린 겁니다. 공손한 표현이 돼버린 거죠. 아, 나 그녀를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이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점점점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동사 과거형이 공손한 이유 이 조동사 과거형이 현재가 과거형으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가 아니라 가능성을 낮춰서 말하는 표현이라는 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왜 드리냐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번역한다라는 건 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고 계셨죠. 하지만 들어봐요.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과거야? 과거 아니잖아요. 그쵸? should가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과거로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걸 과거에 뭐뭐 했어야 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열심히 공부해야 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보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위에 거 아래 거를 읽어보시면 위에 거는 shall을 썼고 아래 거는 should를 썼죠. 이게 어떤 차이라는 겁니까? shall을 쓰면은 가능성을 되게 세게 말한 거라면 should를 쓰면은 이 가능성을 확 낮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shall을 쓰면은 너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한데 이게 주어가 당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강압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You shall study hard는 너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하게 만들어버리겠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 테니 두고 봐 같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You shall study hard는 너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말 거야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should로 해버리면 이 강한 어조의 shall을 약화시켜가지고 너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버리겠어? 라는 말을 이걸 낮춰서 가능성을 낮춰서 너 열심히 공부 좀 해.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낮춰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should하고 must가 아예 어감이 달라요. 아시나요? 얘도 해야 한다고 얘도 해야 한다는데 must에 해야 한다는 이게 현재형이잖아요. 이건 되게 강하게 말하는 거라서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에 말을 한다면 should는 shall을 약화시킨 버전이기 때문에 권고나 충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건 권고, 충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편입시험을 보려면 2학년 수료를 해야만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문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해야 한다는 must예요. 왜냐면 이건 안 하면 편입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편입시험 합격하시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must보다는 should에 가깝죠.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한국말 해석은 동일하더라도 어감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should put down 하면은 그의 이름을 이 페이퍼에 적어야 돼요 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좀 해줄래요? 라면은 이 must put down은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 페이퍼에 당신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이제 must put down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가정법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if가 빠졌냐? 자, 봐봐요.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If I were a bird 만약에 내가 새라면 하고 빈칸에 이제 알맞은 조동사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will을 써야 되나요? would를 써야 되나요? 재밌는 건 뭡니까? 이거 will fly라고 하면 하늘을 날 것이다. would fly도 하늘을 날 것이다로 해석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아실 거예요. 정답이 얘란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가정법으로 썼잖아요. 만약에 내가 새라면. 그럼 이 내용은 실제로 나는 새라는 겁니까? 새가 아니라는 겁니까? 실제로 나는 새가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새면 그럼 하늘을 날 것이다지. 그러면은 여기 하늘을 나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내가 새가 아닌데 하늘을 어떻게 날아요? 실제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낮은 would를 써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법에다가 would를 쓰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will을 쓰고 would를 쓰고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높게 세게 말하면 will, 가능성을 낮게 약하게 말하면 would이기 때문에 가정법은 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뭘 쓰게 된다? would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가정법 할 때 활용을 할 겁니다. 아무튼 결론이 이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실제로 과거 쓰는 경우보다는 가능성의 정도를 낮추는 용도로 훨씬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거 둘 다 똑같이 번역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둘 다 그는 거기 갈지도 모른다인데 얘가 가능성이 높다면 얘는 가능성이 낮은 이런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요? 실제로 영어로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이거 바로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이게 되면 이게 과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갔을지도 모른다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들 해석을 걔는 거기에 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건데 이 조동사에다가 그냥 원형을 쓰면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거지만 have pp를 쓰게 되면은 과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의 브라더랑 사랑에 빠졌음에 틀림없어. 즉 must 동사 원형은 뭐뭐임에 틀림없어라면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어고 cannot 동사 원형이 뭐뭐 할 리가 없어, 일리가 없으면 cannot have pp는 뭐뭐였을 리가 없어, 했을 리가 없어고 may 동사원형, might 동사원형이 뭐뭐 할지도 모른다면 may have pp,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could 원형이 뭐뭐 할 수 있다면 c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수도 있다고 should나 ought가 have pp를 쓰면 뭐뭐 해야 한다가 should 원형이면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런 표현이 되고 would rather도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데 have pp를 붙이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라는 뜻이 돼버리고 need not have pp도 need not 원형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데 need not have pp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로 과거로 해석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 예외
will하고 shall은 have pp가 붙으면 미래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조동사들 중에서 will하고 shall만 have pp 붙으면 미래 완료고 그 외에 모든 조동사는 have pp가 붙으면은 과거가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yesterday 보이시나요? 그럼 이게 지금 저희 책에는 여기에 나와요. 조동사의 have pp에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이 지금 제가 말한 거랑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지금 yesterday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언제 있었던 일? 과거. 여기는 시제가 과거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1번과 2번을 지워주시고 3번과 4번에서 골라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3번과 4번이 뭐기 때문에 조동사에다가 have pp 붙여야지 과거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1, 2는 조동사 원형이니까 바로 지워지고요. 3번과 4번에서 고르는 건데 3번은 보시면 must have overslept고 얘는 must had overslept인데 조동사 다음에 원형을 써야 되니까 이런 구조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되는 게 3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빌이라는 애가 어저께 9시 정각 수업에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니까 대답으로 걔는 늦잠을 잤던 게 틀림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죠. 이게 must have pp가 과거의 뭐뭐였음이 틀림없다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1번은 이렇게 해야 돼요. 늦잠을 자고 있음이 틀림없다 해서 현재야 현재. 근데 여기다가 have pp 붙여서 조동사 have pp 쓰면 이건 과거로 들어가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제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 시점 부사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조동사를 have pp를 붙인 형태가 과거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Would you have lunch with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 나랑 점심 먹을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 봐봐요. 이거 would죠. 과거형이죠. 근데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너 나랑 점심 먹을래? 라고 해서 과거로 해석을 안 하죠.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이 회화체에서는 과거로 쓰이질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정중하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B가 뭐래요? 만약에 너가 꺼리지 않는다면, 너가 싫지만 않는다면 빈칸할게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해석을 묻는 거거든요. 뒤에 단서가 나오죠? 이빨이 좀 아프대. 내가 지금 좀 아파서 너가 꺼리지만 않는다면 다음 기회에 먹으면 안 될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같이 먹자고 했는데 지금 아파서 뭐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너가 괜찮다면 꺼리지만 않는다면은 안 그래야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우드레더가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데 거기 낫을 넣었으니까 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이라서 3번밖에 없습니다. 1번과 2번과 4번은 나는 그러길 바래. 나는 기꺼이 그럴 거야. 나 그러길 원해. 1, 2, 4는 다 하겠다는 건데 3번만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뜻이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동사는 이제 크게 두 개입니다. 아까처럼 그 형태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의미 물어볼 때 중요한 게 시제 보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last night이 들어가 있죠. last nigh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맙게도 이게 다 과거긴 하네요. 예, 여러분들 can이지만 이거 과거입니다. have pp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 해석 문제입니다. should have pp는 눈이 왔어야 했는데 could have pp는 눈이 왔을 수도 있어. must have pp는 눈이 왔음이 틀림이 없었어. 요거는 눈이 왔을 리가 없어요. 근데 앞에 뭐래요? 모든 게 하얀색으로 덮여져 있대. 그럼 이거 뭐야? 지난밤에 눈이 왔어 안 왔어? 왔던 게 틀림없던 거잖아. 그래서 3번이에요. 네. 왜냐면은 내용을 읽어봤을 때 앞에서 모든 게 하얗게 덮여져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난밤에 눈이 왔었던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3번이 해석상 제일 맞죠. 자, 근데 만약에 5번으로 must snow가 있었다 그럼 이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이게 last night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형을 쓸 수가 없다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에 여기 yesterday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 yesterday가 있으니까 여기는 과거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ought 다음에 to 부정사가 그대로 오면은 이건 현재형이니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ought는 뒤에 to 부정사를 가지고 와서 뭐뭐 해야 한다로 쓰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럼 ought 다음에 일단 to 부정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요? 이것도 안 되는데요? 뭐야, 되는 게 얘밖에 없네.
근데 요거를 to have pp를 썼으니까 과거형이 되죠. 그래서 4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지만 should 원형에 뭐뭐 해야 한다를 ought to 부정사로 쓸 수도 있거든. 이게 누구랑 유사한 표현이냐면 should랑 유사한 표현이에요. 근데 should는 조동사 다음에 원형 쓰지만 ough는 to 부정사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제 말은 다시 말하지만 2번하고 3번은 그냥 안 되는 거고요. 1번하고 4번 중에 고르는 건데 yesterday가 있으니까 과거형을 써야 돼가지고 조동사에 have pp가 붙은 형태가 과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4번이고 너는 나를 어저께 보러 왔어야 했는데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왔다는 얘기죠. 조동사 have pp, should have pp랑 ought to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번도 똑같은 해석 문제입니다.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니? 라고 하니까 얘가 뭐래요? 지금 메리라는 애가 뭐 두통을 좀 앓고 있나 봐요. 나 두통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이 그 얘기를 듣고서 대답을 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래? 너 그러면은 뭘로 가야 돼요? 아프다고 했으니까 너 침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침대로 돌아가야 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순수 해석 문제죠. must not go는 가지 말아야만 한다죠. 아니 근데 왜 그래요? 이게 아프대는데 가는 게 낫겠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1번은 의미상 말이 안 되고 2번으로 가면은 이거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너는 침대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한 거니까 요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니까 이건 좀 어색하죠. 이거 억지로 늘 수 있는데 해석상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갈 수 없으니까 역시 말이 안 되고 헤드베러가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서 얘가 우드레더랑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 우드레더도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번역하는데 헤드베러도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이 자연스럽죠. 근데 메리가 그 얘기 듣고 괜찮아 안 가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니까 맥락상 잘 적절하게 사용된 건 3번밖에 없는 거죠. 역시 해석 문제. 자 근데 3번은 좀 특이한 녀석이죠. 헤드베러가 통째로 조동사로 쓰기 때문에 헤드베러 동사 원형이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는 그런 주제가 3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18번은 to qualify for such a job 이랬잖아요. 그 일에 대한 이제 권한을 얻으려면은 너는 학위를 가질 수 있다. 피지컬 테라피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런 학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능력을 말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그 자격을 갖추려면 너는 이 피지컬 테라피와 관련한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로 가야겠죠. 이게 해석상 should나 must가 의미적으로 적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can은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너가 학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로 들어가면은 문맥 의미가 부적절하죠. 그 직장에 그 일에 대한 어떤 권한을 얻으려면은 그러면은 너는 학위를 가져야 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should나 must가 의미상 적절하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순수 해석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19번도 마찬가지. 근데 이건 이렇게 풀어도 돼요. I missed my flight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내 비행기를 놓쳤어. 내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걸 놓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나의 비행을 놓쳤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missed가 과거기 때문에 이쪽도 과거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should give는 아까도 말했지만 해야 한다라니까요. 근데 내용상 너는 나한테 알람으로 일어나라는 콜을 했어야 했어. 근데 이게 should give는 현재형이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should have given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should give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고 should have pp가 뭐뭐 했어야 했다니까 이거는 과거로 가야 되니까 저 missed가 과거니 저쪽도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저걸 현재형으로 썼으니까 의미가 안 맞고 의미도 안 맞지만 시제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인 should have give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에다가 have pp 붙여야지 정말 그 과거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라는 거. 특히 should는 조심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요거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도 자, 요 문제는 최근에는 편입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은근히 나왔었던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빵을 살 필요가 없었다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need not에 have people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 당시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거든. 이거랑 같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need not have pp는 과거입니다. 현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틀리고요. 그리고 had to buy는 과거에 그랬어야만 했다고 이거는 부정이니까 의미가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didn't need to buy는 그래서 나는 빵덩어리 이런 거를 구매할 필요가 과거에 없었다라고 돼 있는데 4번하고의 차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빵을 구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를 했죠. 예요. 그래서 지금 1, 2는 아예 안 맞고 3, 4에서의 이제 차이가 보이는데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need not have pp라는 것은 과거에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그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정확한 내용은 나는 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구매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3번으로는 3번은 뭔 내용이 빠져 있냐면은 그 빵을 살 필요가 없었다 라는 얘기만 나오고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4번에는 샀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빵을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4번이 답이 됩니다. 살 필요는 없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실제로 나는 빵을 구매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이런 이유 때문에 4번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동사 have pp를 이용해서 아니면 조동사가 어떤 식으로 그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이용해서 문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그 요구, 명령, 제한, 주장, 권고, 충고 동사라는 게 있어요.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한하다, 주장하다, 권고하다, 충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대절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주절의 주어가 대절의 주어한테 뭐뭐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거나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거나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insist가 주장하다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장합니다. 내가 가야 한다고 라는 말로 해야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이런 요구, 명령, 제한, 주장, 권고, 충고 동사 나오면은 여기 should 써야 되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이게 빠져서 그냥 I go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까지 꼭 챙겨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시제일치인데 여기 지금 drove가 과거 동사로 나오고 so 대시 나왔잖아요.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알아놓으실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조동사는 그 과거형으로 쓰면은 진짜 과거가 아니라 가능성이 낮아져 가지고 공손한 표현이거나 확실하지 좀 더 그 약하게 말할 때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예외가 하나 있는 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라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고 여기에 시제일치로서 동사의 시제를 뭘로 써야 될지 물어보면 요 앞에가 과거면 이것도 과거형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drove가 과거형이니까 이쪽도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should는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부적절하고 그 사람은 천천히 운전을 했다 뭐 하기 위해 걔가 그 컨트리사이드의 멋진 뷰를 이제 보려고 그런 거를 좀 얻으려면은 천천히 운전을 해야 했다라는 그 의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should가 과거형이라서 과거로 쓴 것까지는 좋지만 요거는 시제가 안 맞아서 틀리고 요게 과거인데 이거 현재형이라서 이거 틀리고 1번, 2번, 4번에서 고르는 건데 해야 한다라는 요 의미가 의미적으로 부적절해서 그러기 위해서라고 쓸 때는 조동사에 이제 might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시제일치.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소대절 같은 이런 종속절이 나왔을 때 조동사도 과거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1, 2, 4는 늘 수는 있는데 해야 한다라는 어감이 이 문맥에 소댓에 하기 위해서의 해석과 안 어울리기 때문에 2, 4를 지우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것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나요? need랑 there가 되게 특수한 그 조동사여가지고 이 두 애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오기도 해서 각각 뭘로? 본동사나 조동사로 사용이 둘 다 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본동사라서 수일치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문을 만들면 이렇게 does not need하고 투부정사가 오는데 반해 얘를 조동사로 쓰면은 need 다음에 바로 원형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할 때 do not, does not 이걸 붙이는 게 아니라 need 다음에 not을 바로 붙이고 원형이 오는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의문문으로 만들 때도 본동사일 땐 does he need 투부정사로 가겠지만 얘는 뭘로 가겠어요? need he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 책에다 나와 있는데 조동사를 쓸 때, 그러니까 need를 조동사로 쓰게 되면은 본동사, 조동사의 쓰임이 다 있을 때 조동사로 쓰게 되면 수일치하지 않고 need를 그대로 쓰고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데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땐 조동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긍정문일 때는 저걸로만 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곤 합니다. 그것이 9번인데 이 9번 문제를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need it 해가지고 이걸 need로 해가지고 조동사로 지금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not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advice가 나왔는데 여기 동사가 나올 때 수일치를 해버리면은 요건 일반 동사로 보는 거니까 못 오고요. 그리고 요것도 일반 동사, 요것도 일반 동사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ed, not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건 조동사로 쓴 need구나.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몰랐어도 사실은 2번하고 4번은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2, 3, 4가 어차피 다 안 되는 게 was needed 하면 이게 수동태고 is needed 하면 수동태죠. 근데 갑자기 여기 동사 원형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폭탄이고 3번을 넣더라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고 칩시다. 그럼 요거 받으려면 이거 투부정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o be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to가 없는데요. 그냥 be만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1번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저게 확실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뭐가 되어야 하니까 need가 조동사의 쓰임이 있지. 그래서 need not 나오면 바로 원형 올 수 있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한 이유로 1번을 골라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도 이게 똑같이 된다고요? 대어도 이게 똑같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뒤에 의문문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 동사를 도치해야 되니까 you 대어 도치 안 했죠? 틀리고 2번과 3번과 4번에서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2번으로 가면은 이건 dare you, 그리고 3번으로 가면 do you dare, 그리고 4번으로 가면 dare you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만약에 일반 동사야. 그러면은 일반 동사면은 자 보세요. 일반 동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 주어로 나오고 dare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어서 you dare to 부정사 이걸 가지고서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to 부정사가 온 거는 일반 동사기, 본동사기 때문에 do you dare to 부정사 이렇게 오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지? 이게 만약에 조동사로 썼다고 하면은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원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의문문을 만들면 dare를 앞으로 보내서 dare you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do you dare로 갔으면 to 부정사가 와야 되고 dare you로 갔으면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do you dare로 왔죠? 그럼 이거 to 부정사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to가 없죠? 그래서 안 되고요. dare you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to가 왔죠? 안 되죠? 그럼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9번, 10번입니다.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지금 말씀드린 이 녀석들은 뭘 가지고 푸는지 이해되셨죠? need랑 dare는 특수조동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잘 보고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시험용으로 그냥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만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can이 뭐뭐 할 수 있다인데 이거를 be able to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be able to 부정사가 이게 왜 되냐면 요 able이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형용사로 ability 아시죠? 능력이라는 ability를 형용사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능력이 있다, to 부정사 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be able to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 able에서 말하는 게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be able to는 주어를 사람을 쓰는데 이 주어가 mistake이기 때문에 여기 be able to 쓰기에는 의미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can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이게 좀 되게 옛날 토픽이라 요즘은 안 나올 거긴 한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내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16번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온 거냐. 이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런 애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used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하곤 했다 내지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특이한 좀 조동사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은 봐봐요. 어제 콘서트는 혼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밴드는 연주를 잘 해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만큼? 과거에 여기서 이시 밴드거든? 그 밴드가 그랬었던 것만큼 그만큼 잘 연주를 해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유지즈로 현재로 돼 있는데 이건 이대로 두면 사용하다라서 해석이 아예 안 맞아요. 밴드가 사용하는 거가 아니라 그랬었던 만큼으로 가야 돼서 이게 used to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used to play예요. 근데 이 play가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쓸 필요 없어서 빠져가지고 그냥 used to로 바뀌는 건데 밴드가 과거에 그랬었던 것만큼 그만큼 잘 연주를 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저께 콘서트를 망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문맥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ed to 원형이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인데 그냥 저걸 used라고 써버리면 저건 사용하다가 되니까 아예 해석이 안 맞아서 used로 써주시면은 의미상 적절해져가지고 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조동사가 이제 기능조동사로 do랑 have랑 be 동사가 있어서 do를 쓰는 거는 부정문, 일반 동사를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 그리고 have pp에서 완료형 사용할 때 have 뒤에 pp 쓰는 거 그리고 be 동사 뒤에 진행일 때는 ing, 수동태일 때는 bpp 그리고 be2형법으로 투부정사랑 같이 오는 그거 요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이제 기능조동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가능성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will, can, shall, may, would, could, should, might, must 같은 서법조동사가 또 있어가지고 그 녀석들은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가능성 부여할 때 쓰는 건데 주의하실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물론 과거로 쓸 수는 있으나 실제 활용할 때는 가능성을 낮춰서 말을 되게 좀 듣는 사람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공손한 표현이나 아니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정말로 완전 과거 상황을 말하고 싶을 때 쓸 때는 would, could, should, might에다가 have, pp 붙여가지고 과거에 그랬었을 거다, 그랬어야만 했는데 그랬음에 틀림없다라고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는 조동사의 올바른 형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의미 해석을 물어보거나 이 두 가지 분류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동사 주제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정법이죠. 가정법에서 또 다음 얘기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5강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